당신의 지갑 속에 든 이 지폐가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낡아가는 유물처럼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흔히 쓰는 카드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이 종이돈 말입니다. 우리는 이 종이돈을 믿고 이 돈으로 물건을 사고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익숙한 돈의 종말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현금이라는 항목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낯선 이름이 뜨고 여러분의 모든 거래 내역이 정부의 가장 깊은 금고 속으로 실시간으로 흘러들어가는 미래. 여러분이 아끼고 모은 그 돈이 더 이상 여러분의 완벽한 소유가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 덩어리가 된다면 당신의 자유는 어디까지 침해당하게 될까요?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중앙은행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당신이 가진 돈의 본질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거나 현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물론 디지털 형태였지만 그것은 상업은행이 관리하는 돈이었죠. 중앙은행이 직접 당신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이 새로운 돈은 기존의 돈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제 시스템의 변화를 넘어 정부가 한 사회와 개인의 경제 활동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력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던 경제 체제가 완전히 뒤바뀌는 문명의 대전환이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중앙은행들은 이런 거대한 변화를 꿈꾸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를 줄이며 금융 시스템을 더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이야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 세계 경제가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 휘청일 때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0% 가까이 낮추고 시중에 돈을 쏟아부었지만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통화 정책의 한계를 절감한 순간이었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직접 통제해서 필요한 곳에 즉시 그리고 강제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바로 이때부터 중앙은행의 숨겨진 욕망이 디지털 화폐라는 형태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비단 경제 위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미지의 인물이 세상에 던진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나 은행의 개입 없이 개인 간에 직접 거래되는 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뒤따랐고 급기야 페이스북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마저 리브라 같은 자체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선언하며 중앙은행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화폐 발행권이라는 신성한 권한이 민간 기업이나 익명의 코드 개발자들에게 잠식당할 위기에 처하자 중앙은행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디지털 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위기감과 함께 전 세계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며 이 거대한 판의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단순한 결제 시스템의 효율화를 넘어섭니다. 국경을 넘어 자본 흐름을 통제하고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서방 중심의 금융 질서에 도전하겠다는 숨겨진 의도까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내 지갑 속 돈의 형태가 바뀌는 차원을 넘어 21세기 새로운 패권 경쟁의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정부의 소나귀에 의해 모든 것이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디스토피아를 열게 될까요?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된 이 금융혁명이 우리의 삶과 자유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돈, 당신의 미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서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금융 자유, 그 익숙했던 자유가 지금 당신도 모르는 새 서서히 질식당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페이 시스템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바로 정부가 당신의 지갑을, 아니 당신의 손가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당신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 달 안에 특정 종류의 식료품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미리 설정되어 있다면요.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에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바뀐다면? 놀랍게도 이것은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섬뜩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돈 자체가 마치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발행하는 순간부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쓰여야 하는지 그 용도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유효 기간이 있거나 특정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처럼 당신의 돈이 더 이상 온전한 당신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현금을 쓰면 누가 내 돈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은행 거래 내역조차 중앙은행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막을 쳐왔죠.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어떤 옷을 사고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그 모든 거래 내역이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감시자의 눈동자 아래 실시간으로 낱낱이 기록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모든 경제 활동이 보이지 않는 거인의 시선 아래 완벽하게 공개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신원과 결합되어 있어 누가 어떤 돈을 언제 썼는지 그 흔적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프라이버시, 즉 개인의 돈 씀씀이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보호받던 시대는 이제 낡은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지갑에 언제나 감시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정부는 범죄를 막고 탈세를 방지하며 보다 효율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서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의 야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죠. 만약 당신이 특정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부가 원치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의 디지털 화폐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물품 구매를 막거나 심지어 계좌 자체를 동결시키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마치 당신의 사회적 신용 점수가 낮아지면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고 대출이 거부되던 것처럼 당신의 돈에도 사용 허가증이 붙게 되는 겁니다.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도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통제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될 때 특정 산업에만 돈이 흘러가도록 강제하거나 저축을 억제하고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당신의 지갑에 직접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돈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이라는 물리적인 안전판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저금통에 모아둔 돈이 혹은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이 더 이상 완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암울한 상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형태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경제적 선택이 감시받고 평가받는 사회, 당신의 지출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우리가 자유 시민으로서 누려왔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명으로 기부할 자유, 원하는 것에 투자할 자유, 심지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자유까지도 돈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 과연 우리는 이 편리함이라는 미명 아래 그토록 소중한 자유를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서방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야심. 이 거대한 야망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달러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국제 거래의 표준으로 삼으려 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생존을 위해 그들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 인류가 오랜 세월 쌓아온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간 패권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날 벌어들이고 쓰고 저축하는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단순한 교환의 도구를 넘어 국가 간 치열한 이념 전쟁과 권력 다툼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돈과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거대한 도전을 마주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뇌와 그들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카드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금융자유. 그 익숙했던 자유가 지금 당신도 모르는 새 서서히 질식당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페이 시스템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 바로 정부가 당신의 지갑을, 아니 당신의 손가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정부가 당신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한 달 안에 특정 종류의 식료품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미리 설정되어 있다면요. 아니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에만 쓸 수 있는 돈으로 바뀐다면? 놀랍게도 이것은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동시에 가장 섬뜩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돈 자체가 마치 정교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발행하는 순간부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쓰여야 하는지 그 용도가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유효기간이 있거나 특정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처럼 당신의 돈이 더 이상 온전한 당신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현금을 쓰면 누가 내 돈을 받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은행 거래 내역조차 중앙은행이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막을 쳐왔죠.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어떤 옷을 사고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그 모든 거래 내역이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감시자의 눈동자 아래 실시간으로 낱낱이 기록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모든 경제 활동이 보이지 않는 거인의 시선 아래 완벽하게 공개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신원과 결합되어 있어 누가 어떤 돈을 언제 썼는지 그 흔적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 프라이버시, 즉 개인의 돈 씀씀이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도록 보호받던 시대는 이제 낡은 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지갑에 언제나 감시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정부는 범죄를 막고 탈세를 방지하며 보다 효율적인 경제 운영을 위해서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력의 야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죠. 만약 당신이 특정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부가 원치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당신의 디지털 화폐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물품 구매를 막거나 심지어 계좌 자체를 동결시키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마치 당신의 사회적 신용 점수가 낮아지면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고 대출이 거부되던 것처럼 당신의 돈에도 사용 허가증이 붙게 되는 겁니다.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도 중앙은행은 전례 없는 통제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될 때 특정 산업에만 돈이 흘러가도록 강제하거나 저축을 억제하고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당신의 지갑에 직접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서랍 속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돈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이라는 물리적인 안전판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당신이 저금통에 모아둔 돈이 혹은 은행에 잠들어 있는 돈이 더 이상 완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되는 암울한 상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형태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경제적 선택이 감시받고 평가받는 사회, 당신의 지출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은 우리가 자유시민으로서 누려왔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명으로 기부할 자유, 원하는 것에 투자할 자유, 심지어 불편한 진실을 말할 자유까지도 돈을 통해 통제될 수 있다는 섬뜩한 가능성. 과연 우리는 이 편리함이라는 미명 아래 그토록 소중한 자유를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서방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통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야심. 이 거대한 야망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달러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 국가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국제거래의 표준으로 삼으려 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생존을 위해 그들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를 넘어 인류가 오랜 세월 쌓아온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 간 패권의 지형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날 벌어들이고 쓰고 저축하는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단순한 교환의 도구를 넘어 국가 간 치열한 이념 전쟁과 권력 다툼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돈과 자유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거대한 도전을 마주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뇌와 그들이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카드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격렬한 고뇌와 비밀스러운 전략 회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그랜드 마스터들처럼 단 한 수의 실수가 자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선점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죠. 어쩌면 당신은 이미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거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는 것을요.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금융 질서에 편입되지 못할까봐 혹은 편입되는 순간 자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유를 잃게 될까봐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국제무역의 상당 부분이 특정 국가의 디지털 화폐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화폐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며 심지어 특정 사용처가 제한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그 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시장에서 고립되고 점차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돈을 안겨주는 것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부담감 또한 엄청납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각자의 히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서둘러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과는 다른 자유지향적 디지털 화폐 모델을 제시하려 합니다.
거래의 익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효율성은 높이는 정교한 줄타기를 시도하는 거죠. 그들은 마치 두 개의 칼날 위를 걷는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거래 한도나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도입하여 국가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 사회의 가치를 디지털 화폐 속에 심어 넣으려는 치열한 이념 전쟁의 서막인 셈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카드도 있습니다. 바로 멀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일 국가의 디지털 화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한데 묶어 서로 호환되도록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마치 여러 언어를 통역해주는 만능 번역기처럼 각국의 디지털 화폐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는 특정 패권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다자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려는 복잡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중앙은행들은 서로 협력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기축통화 미국 달러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신중하고 복잡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디지털 위안화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역이용하여 달러의 기존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숨은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려 할 때 미국은 동맹국들과 연대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디지털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유세계의 디지털 기축통화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의 대결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통한 완벽한 통제를 꿈꾸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를 지키려 합니다. 이 거대한 두 세력의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전장은 바로 당신의 지갑과 연결될 디지털 화폐의 미래입니다. 거대 자본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딛게 될까요? 이제 이 질문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그리고 머지않아 다가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작은 기능 하나하나에 당신의 미래와 자녀 세대의 자유가 걸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편리함의 가면 뒤에 숨겨진 거대한 통제의 유혹을 거부하고 우리의 소중한 금융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 총성 없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잔액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본 통화는 특정 소비 항목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이 제한됩니다.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가진 혹은 가질 수 있는 가장 논란이 많고 위험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바로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월급이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그 돈이 특정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고 국가가 명령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막으며 심지어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져버리는 시한부 돈이 된다면 과연 당신은 지금과 같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이 돈으로 무엇을 사고 누구에게 보내며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까지 모든 것이 국가의 통제 아래 놓이는 세상. 우리는 돈을 그저 교환의 도구이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여겨왔지만 미래의 돈은 당신의 삶을 구석구석 감시하고 지시하는 리모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은밀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실험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 돈이 이제는 당신의 모든 소비 행태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나아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그 사용처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도구로 변모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특정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디지털 화폐가 가진 프로그래밍 가능성의 아주 작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상상해보세요. 특정 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혹은 건강하지 못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당신의 돈이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도록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이 돈으로 패스트푸드를 살 수 없습니다. 이 돈은 특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가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 돈은 환경 보호를 위한 친환경 제품 구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와 같은 명령이 당신의 계좌에 직접 내려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기능이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약 거래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은 지하 경제와 범죄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필요한 곳에 돈을 즉시 투입할 수 있다는 그들의 논리는 일견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논리의 이면에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고 분석되며 중앙은행이 원한다면 언제든 특정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과거 어떤 통화 시스템도 가져본 적 없는 막강한 권력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앙 집중화된 통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금융 패권 다툼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설계 방향은 국가의 이념과 전략이 고스란히 반영된 전장이 됩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철저한 통제와 감시라는 특징을 내세운다면 서구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는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강조하며 대항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들이 과연 얼마나 진실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실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우리의 은행 계좌, 우리의 지출 습관,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자유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지식과 생존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벌어 은행에 맡긴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특정 식료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쓰지 않으면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시한부 신세가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것은 단순한 잔액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 자유, 나아가 우리 삶의 존엄성이 통째로 흔들리는 섬뜩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누려왔던 내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으며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 기능이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하 경제의 암수를 뿌리 뽑을 혁신적인 수단이라며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재난 상황 시 국민들에게 필요한 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특정 산업을 부양하거나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며 심지어 마약 거래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범죄 행위를 손쉽게 추적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일견 타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달콤한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인류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의 도구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노력한 시간과 노동의 결실이자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실현하게 하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국가가 언제든 리모컨을 들이대고 그 사용처와 기간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모든 소비 내역이 기록되고 분석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나의 자산이 동결되거나 특정 소비가 강제되는 세상은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미래일까요? 이 시스템은 정부가 개개인의 삶을 전례 없이 깊숙이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금융 실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돈의 본질과 개인의 자유, 그리고 국가의 권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내세운 디지털 위안화로 금융 패권을 강화하려 하고 서구 국가들이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장을 강조하며 대항하려 하지만 이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개인 정보는 거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우리의 선택권은 점차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새로운 돈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 이면에 숨겨진 통제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설계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경제적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돈에 대한 우리의 철학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자유를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 속 돈이 언제든 당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으로 변모하는 미래. 그것은 당신의 지갑을 넘어 당신의 삶 전체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이 힘들게 번 돈조차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디지털 시대의 거대한 금융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거대한 감시체제 속에서 스스로 자유를 반납한 세대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